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투자연구원 대표 박영길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14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종목 선정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 세 가지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1번 종목 선정, 2번 매수 타이밍, 3번 매도 타이밍. 그런데 전체의 투자의 성공을 100% 또는 100으로 계산한다면 종목 선정의 중요성은 약 90%, 90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종목 선정이 제대로 됐다면 매수 시점 또는 매도 시점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거의 이기는 게임이고, 종목 선정이 잘못됐다면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이 아무리 좋아도 100% 지는 겁니다. 손실이 나는 겁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퇴출당하는 겁니다. 오늘은 종목 선정의 핵심 6가지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의 그 증권시장을 분석해 봅니다. 보통의 개인들은 종목 선정을 할 때 한국의 600만 명 투자자들의 상당수께서는 종목 선정을 할 때 인터넷을 첨가하거나 또는 투자 강의 또는 뭐 정보 또는 뭐 등등등 그 참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증권 투자 30년을 해왔고, 저는 증권 투자 전략에 대한 책을 3권을 썼습니다만,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러한 한국 증권 시장의 600만 명 중에 대다수 개인들이 투자하는 그런 전략, 그런 길, 그런 방식으로는 승리할 확률은 거의 5% 미만입니다. 95% 패배하거나 어둠의 세계로 가는 지름길이 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몇 개입니까? 하나이죠. 나의 운명, 나의 생명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까? 3개입니까? 하나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시점, 즉 2010년, 1990년, 1980년 시점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 종목, 최고의 슈퍼스톡은 단기간 내에 가장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안전한 슈퍼스톡, 황금 종목은 한 개인 겁니다. 특정 시점, 특정 공간, 특정 인에게. 다시 한번, 특정 시점이라는 것은 2019년 1월 14일, 특정 공간이라는 것은 미국 주식이 아니고 중국 주식이 아니고 일본 주식이 아니고 러시아 주식이 아니고 영국 주식이 아니고 한국 영토내에 있는 거래소 코스닥 22,200개 종목 중에 속해 있는 공간적으로, 또 더 특정하는 것은 홍길동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기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박영길이가, 즉 내가 투자하는 것은 최고 좋은 종목은 이 시간, 공간, 특정인에 있어서 한 개 종목인 겁니다. 2개가 아닌 겁니다. 가장 센 것은 한 개이고 금메달은 한 개인 것이지 금메달은 2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간단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한 종목에서 100%, 200%, 500% 또는 1000% 또는 3000% 수익을 냈을 때 주식 투자의 운명이 바뀌고 주식 투자가 성공으로 가는 것이지, 10종목을 투자해서 5개 종목이 손실이 나고 5개가 수익이 나고 하는 과정을 10년, 30년, 50년 반복해봤자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또는 손실인 겁니다. 시간의 가치를 산정해서 계산하면 손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고차원적인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식 투자의 최고의 성공 전략은 한 종목에서 짧은 기간 안에, 즉 3개월, 6개월, 12개월 안에 2배, 3배, 5배 수익을 대량으로 내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종목의 종류를 선정하는 방법 6가지 중에서 1번 방법입니다. 1번. 오늘 순이익이 100억 원인데 어떤 회사가 그 회사가 1년, 2년, 3년 이내에 순이익이 1000%, 1000억 원까지 증가한다면 그 회사의 주가는 평균적으로 10배 내외를 상승합니다. 즉 최하 3배, 보통 이하로 5배, 평균 10배, 또는 15배, 20배. 즉 순이익이 EPS가 1000% 증가한다면 그 회사 주가는 1000% 증가하는 게 적절한데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는 2000%. 어떠한 그 증시의 영향과 내부적인 물량의 문제가 있다면 500% 정도, 즉 500%에서 1500% 내외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증권 투자의 진리 중에 한 가지는 주가는 순이익의 종속 변수라는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또는 몇 프로 상승하느냐 몇 프로 하락하느냐는 결국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3달, 6개월 정도의 편차 또는 시간차는 존재할지라도 반드시 순이익에 수렴하고 순이익에 종속되고 순이익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진리는 어떤 회사의 순이익이 오늘 순이익에 비해서 앞으로 1년, 2년, 3년 이내에 1000% 증가할 만한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서 1000% 수익이 1000% 순이익이 증가하더라도 5년, 6년, 7년 후에 1000%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1년에서 2년, 3년까지만인지는 나중에 또 언급하겠습니다. 또는 1년 만에 1000% 수익이 증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2년, 3년에 거쳐서 순이익이 1000% 증가하는 것이 주가 상승률은 가장 견조하게, 안전하게 많이 간 과거 사례를 보였고 이것은 그 역사의 반복이 되는 것처럼 주식 투자의 패턴도 반복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두 번째. 현재 업종 테마주를 보면 한국에만 해도 한 100여 개, 100가지 정도의 업종 테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 테마마다, 업종마다 1등 회사가 있고 꼴찌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등 회사와 꼴찌 회사의 상승률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있어서 네이버 주가 상승과 다음의 주가 상승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1등과 2등의 차이지만. 또는 과거 1999년에 SK텔레콤과 SK텔레콤, 이동통신 1등과 이동통신 2등, 한통브리텔, 지금으로 말하면 KTF의 상승률은 거의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즉 SK텔레콤이 1999년에 100배 상승할 때 KTF, 한통브리텔은 겨우 30에 그쳤습니다. 또 3등 LG U+는 LG는 겨우 10배 정도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신성장하는 업종에 있어서 새롭게 신성장하는 업종에 있어서 그 업종이 1등 되는 회사를 대세상승 초기에 매수해서 1년에서 2년을 가져가면 보통은 10배 상승합니다. 평균적으로 10배고 강한 경우에는 100배, 최하 5배입니다. 이 개념은 아주 안전한 투자의 방식이고 그리고 강력하고 쉬운 개념인 겁니다. 지금 현재도 2019년 1월 현재 한국에서 신성장 업종, 구성장이 아닙니다. 신성장이라는 것은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 탄생함으로써 그 업종에 관련된 회사들이 여러 개가 돼서
매출과 시장이 급속하게 확장되는 국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성장 업종 1등. 올해 같은 경우를 얘기한다면 수소 관련 업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수소 연료전지 개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한 사례 종목을 든다면 S퓨얼셀이 이 신성장 업종 중에 수소 연료 전지 계통의 1등 회사로 보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순이익 10배 증가한 회사의 과거 사례로서는 2009년에 700원에서 7만원까지 100배, 10,000% 상승했던 SM이 하나의 그런 실제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 선정하는, 종목을 엄선하는 세 번째 전략입니다. 턴어라운드. 1년에서 한 5년 동안 실적의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하락한 상태에서 실적이 다시 턴, 증가, 반전, 흑자 전환 하는 그 시점에 6개월 전에 또는 1년 전 시점부터 주가는 움직이는데 그 시점이 턴어라운드 주식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안정하면서 상승률이 꽤 큰 편입니다. 물론 그러나 1번과 2번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죠. 1번 순이익 1000% 증가라든가 2번 신성장 업종의 1등 회사 투자와는 약간 약하지만 안전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3번에 해당되는 종목으로는 인공지능의 1등 회사로서 실적 적자가 올해부터 큰 폭의 흑자로 전환돼서 한국에서 독보적인 인공지능 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셀바스 AI가 이 사례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은 4번. 쇼티지 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 종목을 말합니다. 자, 현재 세계 경제는 국가를 불문하고 공급 과잉 시대인 겁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또 뭐 어떤 생산품이든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편이라서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떤 요인으로 해서 계절적인 요인 또는 기술적인 격차 또는 수요의 갑작스러운 폭발적인 증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압도적으로 적을 때, 즉 수요는 100인데 매수하려고 살려고 하는 구매자들은 100인데 공급이 50 이하일 때, 즉 욕구를 50% 이하밖에 채워주지 못할 때 그 회사의 실적과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를 들면 최근에 세계적인 기후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문제로 인해서 기후 온난화가 되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줄인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팔아먹을 수 있는 티켓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한 장당 11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거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산소 배출권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산소 배출권을 탄소 배출권을 살려고 하는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즉 나무를 심어서 조경해서 나무를 키우는 회사들보다도 나무를 쪼개서 산림을 훼손하는 기업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의 값어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탄소 배출권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회사의 실적은 앞으로 제곱의 복리의 개념으로 상승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회사를 하나 실제로 언급한다면 회사 이름이 5글자입니다. 뭐뭐뭐 뭐뭐. 현재
시가총액은 3천억 이하 쪽에 있고 영업이익은 약 1년 영업이익은 700억 원 정도 계산됩니다. 그 다음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중에 5번째 방법, 꿈입니다. 꿈, 드림, 위대한 꿈. 현실에 비해서 놀랄만한, 기절초풍할 만한 꿈과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현재에 비해서 10배, 100배, 1000배 증가할 만한 꿈과 히스토리와 이야기와 재밌는 개념을 가진 회사들인 거죠. 이런 회사는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10배 내외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거의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그러한 사례는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4년 동안의 주가가 약 30배 상승한 OCI, 과거 회사 이름은 동양제철화학이죠. 동양제철화학이 쇠 만드는 회사에서 태양광을 만드는 고품질, 고성장, 고수익 회사로 변신하면서 실적은 전혀 10원도 증가하지 않았지만 주가는 3년 동안에 약 30배, 3000%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꿈의 현상이죠. 또 이러한 동일한 사례는 약 20년 전 1999년에 새로운 기술, 지금 회사 이름은 솔본으로 바꿨습니다만 새로운 기술 주가가 다이얼패드라는 국제 전화를 공짜로 할 수 있는 인터넷을 개발함으로 해서 주가가 100배, 1년 동안에 100배, 10,000%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적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죠. 단지 꿈만 가지고, 또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투자 심리, 대중 심리, 광기, 투자의 광기에 미쳐서 주가를 100배로 밀어 올렸고 1999년 12월 달에는 새로운 기술 다이얼패드를 개발한 이 회사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딱 하루 능가했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나왔고 신문에 나온 그날부터 새로운 기술 주가는 100배 상승한 꼭지를 찍고 그날부터 하락해서 대폭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년 전의 일이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주가는 반복되고 패턴은 변함없이 100% 똑같습니다. 종목 명과 주가와 차트가 다를 뿐이지 본질과 뿌리는 똑같은 겁니다. 다음 6번 세력주로 해당됩니다. 그러나 세력주는 주인이 있는 의도적, 조직적, 계획적 주인이 있는 세력주가 주가 상승률과 탄력은 매우 크지만 이 세력주를 개인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길 확률 거의 1%에 가깝습니다. 99% 패배할 가능성이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세력주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수익을 내는 방법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실을 보지 않으면 잠재 수익이 증가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원금을 지키고 있으면, 따라서 워런 버핏의 철학처럼 원금을 지켜라, 원금을 지켜라, 원금을 지켜라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생존하는 것입니다. 증권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것보다 2배 수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을 통해서 100가지 길로 갈 수 있지만 생존을 통하지 않고는 어둠 속으로밖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력주는 상당히 많은데 늘 패션처럼 오고 가지만 최근에 남북 테마주, 남북 경쟁력 테마주도 세력주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면 대아TI 같은 종목은 남북 경쟁력 테마주로서 뭐 3배, 4배, 5배를 급등했다가 현재 폭락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종목은 개인들이 이기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책을 한권 소개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심리투자 법칙입니다. 러시아의 심리학과 의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 러시아 심리학과 의사 알렉산더 엘더가 지은 책인데, 투자에 있어서 인간의 심리를 간파한 책이고, 투자에 있어서 공포 또는 탐욕 또는 광기가 개인적으로 대중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언급했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저 자신의 약점과 단점과 광기를 또는 공포를 해석하고 극복하는데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책은 제가 저술한 슈퍼스톡 책입니다. 2013년에 출판되었고 현재 교보문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주제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에 열려있는 종목들 33개를 논했고, 이 종목들 중에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만들겠습니다. 증권 투자의 성공 전략의 핵심 세 가지는 종목 선정, 매수 시점, 매도 시점입니다. 그런데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투자의 100% 중에서 약 90%에 해당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하늘의 태양이 하나, 나의 목숨이 하나인 것처럼 특정 시기, 특정 공간, 특정 개인 투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종목은 2개가 아닙니다. 오직 1개입니다. 가장 좋은 강력한 슈퍼스톡, 가장 좋은 종목 1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종목에서 수익률 50%, 100%, 200%, 300%를 만들고 매도하고 나오는 것을 반복할 수 있을 때 증권 투자가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지, 그 이외의 방법들은 200년, 300년이 걸려도 제자리 걸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의 원칙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종목 1개를 언급하면 이러한 오늘 강의했던 슈퍼스톡의 개념 또는 종목 선정을 하는 6가지 방법 중의 개념으로서 우진 INS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저는 일부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자, 오늘은 2019년 1월 14일 오후 1시 26분 저는 박영길입니다.